네, 개장 이후 30분이 지났고요. 현 구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와 섹터들 종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인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오늘 트럼프 트레이드 섹터가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장 시황 어떤지 짚어주시죠. 트럼프 트레이딩이 불탄다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트럼프 트레이딩이 온전히 우리나라에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당선인이 됐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한테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다시피 오늘 장중에서도 마찬가지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재 지금 마이너스 들어갔고요. LG엔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까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장관은 확연하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MSCI 이제 11월 인덱스도 발표가 나왔는데 편입수보다 편출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MSCI에서 대한민국 비중을 줄이고 있지 않은가라는 포인트를 잡아보셔야 되고 전일 기준으로 MSCI 사우스코리아 ETF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이 대체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포지션, 투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일 미국장이 나스닥, 다우, 러셀 전부 다 올라갈 때 MSCI 사우스코리아 ETF는 마이너스 2.8%가량으로 최근 저점을 완벽하게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수준이라면은 거의 8월 달에 8월 초입에 저가권 구간까지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투심이 아직 쉽게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이야기하면 결론적으로 미국에만 좋은 일을 만들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현 시장 내에서는 일단 추가적인 낙폭 가능성을 충분하게 좀 대응을 열어두고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점이라면은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이탈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전자의 장점이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었던 포인트는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던 것만큼 현재 구간부터 좀 삼성전자가 버텨주면서 지수 하락분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슈는요, 우주항공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사업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이죠. 트럼프의 당선에 우주항공 섹터가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매수할 만한 기업이 있는지, 그리고 얼만큼 더 날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이전에도 여러 차례 다루면서 차트 좋고 이쁩니다 하면서 우리가 포트에까지 담았었잖아요. 네. 우리 포트 종목 어떤 거 있었습니까? 저희 포트 안에 HVM이 있죠. 그렇죠. HVM이 있죠. 네. HVM 같은 경우에 지금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VM이 지금 오늘 일단 상한가 들어갔다 풀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은 트럼프 수혜 쪽으로 시장 자금이 쏠리는 것도 맞는데 그러면은 시장이 근데 약세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26,250원까지 오늘 이틀 연속으로 굉장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스페이스 X 관련주다라고 이야기 지칭할 수 있는 게 HVM 그리고 캔커로와 에어로스페이스는 완전 바닥권에 있었죠. 바닥권에서 반등 시도하는 모습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AP 위성과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 좋아요. 자, 어차피 이제 미국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이제 동맹국에 대해서 우주항공에 대한 관세는 이제 준다. 수출 규제 권한도 푼다라는 이야기 나왔고 스페이스 X까지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장세 때문에 지금 현재 눌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좀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이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테슬라 이야기가 나왔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네, 자동차뿐만이 있는 거 아니죠? 전일 기준으로 이 무거운 종목도 14%가 올라갔습니다. 강하게 상승분이 나온 만큼 아직 테슬라가 꺾이지 않았거든요. 테슬라가 지금 이번에 M7 종목들 중에 보시면은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여러 종목들 중에 M7 중에 유일하게 트럼프의 베팅을 가장 100% 가깝게 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 X 관련주들은 오늘 장에 장세가 약한 만큼 눌림이 나온 텐데 이 눌림 구간을 노려서 접근해 보셔도 괜찮다. 테슬라가 아직 무너지고 있지 않다.
대표 수혜주는 바로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 밑에 있는 이런 X, 그리고 테슬라와 연관된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 쪽 섹터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현대와 기아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는 상황인 만큼 철저하게 테슬라 관련주로만 분류되어 있는 섹터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보시죠. 드론인데요. 국방부에서 국산 자폭 드론 연내 실전 배치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한 5시간 전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우크라이나가 카스피아해 러시아 해군 기지에 처음으로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군함 3척이 파손됐다고 하는데 오늘 드론주들도 날아가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드론이니까 날아간다는 네. 표현이 참 맞을 것 같은데 드론주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방산이라고 좀 크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특이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방산이랑 재건이랑 같이 올라갔어요. 이런 좀 둘이서 양립할 수 없다는 그러네요. 생각 들지 않나요? 네. 한쪽은 전쟁 난다고 전쟁 비용 더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방산이고 한쪽은 전쟁 끝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재건이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시장에 주목도가 있는 쪽만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 오늘은 좀 아쉽게도 차익 실현 매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론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네온테크 아니면 베셀, 제이션 시스템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이 종목들 말고도 좀 최근에 이제 이 드론 쪽만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복합적으로 이제 수혜가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제가 제 추천주로 지금 포트에 들어가 있는 하나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 네온테크도 지금 좋은 상황이고 하나 시스템이 지금 오늘 중에 보시면은 지난 매물대로 드디어 돌파가 나왔습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드론과 관련된 통신 위성과 그리고 안티드론 솔루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수혜가 있죠. 하나 시스템, 하나오션, 하나그룹주들이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드론도 드론이고 방산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잘 할 수 있고 모멘텀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에 대한 모멘텀, 이 미국에 있는 항만, 조선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일부 방산 수출까지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각광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론 결국에는 계속 갈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드론과 관련돼서 크게 사업을 영위하는 곳은 하나그룹주 그리고 풍산이 있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아쉽게도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이 왜 나오냐면 트럼프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중국 때리기를 할 것이며 중국 때리기 하면은 중국 경기 성장에 필요한 자금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성장세가 늦춰질 수 있다라는 포인트 때문에 구리 가격에 일부 변동성이 생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풍산은 그쪽으로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풍산 보시면은 이 지금 대포 내지는 이 총알 탄알과 관련된 부분만 제외하고 보시면은 드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드론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막 탱크 공격하고 하잖아요. 풍산은 뭘 만드냐면은 그 박격포 드론을 만듭니다. 전쟁에서 정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내지는 이스라엘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전쟁에서 드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런 방산주들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기본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추세와 그리고 지금 신사업에 대한 성장 추세까지 확인해 보시면은 풍산은 최근에 이제 조정분 기간 보시면은 딱 오늘 지지 구간대에 거의 도달한 모습이다라고 체크해 보시면은 매력적인 가격 구간까지 찾아왔다. 방산, 특히나 드론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신사업 관련주들은 눌림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눌림시마다 저희 분할 매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시스템 그리고 풍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자, 저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이슈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바로 아직 덜 오른 트럼프 수혜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님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바로 소개해 주시죠. 아직 안 간 것들 지금 찾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는 추천주로 지금 가지고 나왔고 하나는 딱 이미 정해져 있어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요? 그렇죠. 바이오예요. 일단 바이오 말씀드리면서 어떤 바이오를 보셔야 되냐면 CDMO 쪽 보셔야 됩니다. CDMO. 과거에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통과됐었던 게 어디입니까? 공화당 하원에서 발의하면서 통과가 됐었죠. 이 결국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도 중국 대리기 이슈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났고요. 상원 선거 넘어갔고요. 지금은 뭡니까? 하원이 아직 집표 중이에요. 아직 하원은 승리가 결정되진 않았어요. 굉장히 박빙인 상황인데 자, 지금 그러면은 하원
까지 만약에 공화당으로 넘어간다면 사실 공화당 쪽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원 통과 남았고 이미 상원이 공화당으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정부 내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지언정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변환이 나오면서 그때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생물보안법 이슈로 갈 수 있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면 유한양도 있고 바이넥스, ST팜 그리고 CMO 쪽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다른 종목들도 다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CDMO, CMO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이 지금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눌리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때문입니다. 왜? 트럼프랑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파월 연준 의장이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FOMC는 얼마 납두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연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라는 시장의 의문성이 지금 대두화가 되고 있는 구간인 만큼 바이오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분에서 언제나 매수 기회는 충분하게 잡고 넘어가시면서 자 그리고 금리 인하는 결론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 정책적인 이슈 모멘텀까지 살펴보시면은 이 조정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제는 바닥권 이 조정이 마무리되는지 여부만 체크해보고 지지 구간 체크해보고 반등 나올 때 올라가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하나는 추천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덜 오른 트럼프 수혜 섹터는 바이오의 CDMO 쪽입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죠. 그리고 탑픽을 이 중에서 하나 꼽아 볼 텐데요. 어떤 섹터의 어떤 기업인가요? 바이오인가요? 이미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종목 중에 똑같은 섹터가 있었어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공요금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공공요금, 석유, 천연가스 가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을 늘리면서 규제 제한 해제를 하겠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저는 현재 종목 1240원에 현재가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넥스틸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틸 종목 하나 더를 제가 소개시켜드렸잖아요. 휴스틸. 그렇죠. 기억나시죠? 휴스틸과 넥스틸. 네, 이 두 종목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꼭 보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종목들이고 앞선 구간에서는 이제 테마성이 좀 높은 섹터들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공약에 만든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넥스틸. 강간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미 이 넥스틸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강한 상승분이 나왔었던 구간이 동해심의 가스전 탐사로 인해서 여기서 기자재를 공급한다는 소식 때문에 1차적인 급등분이 나온 이후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넥스틸 트럼프 공약 석유 및 가스 생산 규제 완화의 수혜주다. 생산량은 더욱이 늘어날 것이며 이 자재 비용은 더 많은 투입이 될 것이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넥스틸, 왜 넥스틸을 보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휴스틸도 지난 시간에 미국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무려 70%가 넘어갑니다. 자, 근데 환율은 지금 어때요? 1,400원 근처고요. 거기에다가 미국 수출까지 확대가 된다면은 이 기업만큼 안정적인 실적 우상향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없다라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유가가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원래 강간주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이 나올 경우에 생산량을 더 확대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유가 상승과도 좀 긴밀한 흐름을 만들어주는데 최근에 유가가 바닥권에서 소리 소문 없이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도 만들어주고 있는 만큼 현재 넥스틸, 휴스틸 이런 관간주들의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실게요. 네, 10월 21일자가 말씀드렸었던 동해 심해가스 탐사 전에 이제 기자재를 납품한다는 이슈로 급등이 나온 이후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날 들어오고 지금 현재 구간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이 주가 지수가 빠지지 않고 5일선, 21선을 지켜주면서 추세를 만들어준 상황입니다. 어제 트럼프 당선 이야기가 나오면서 7%가량 선행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 매물대를 돌파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제 현재 구간 더 강하게 돌파 시도만 나온다면은 이제 신고가, 지난 고가 현재 구간입니다. 12,000원 구간을 돌파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목표가는 일단 단기 저항대 구간인 11,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저항 지지 라인이 끝나는 8,6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들 트럼프 수혜주로 우주항공이라든지 자율주행 그리고 가상화폐 쪽 보고 계실 텐데요. 조범수 매니저님의 시선은 특별합니다. 오늘의 탑픽으로 아직 덜 오른 수혜주 넥스트를 편입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하단 자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마치기가 너무나 아쉬운데요, 매니저님. 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을까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오늘 장 네. 끝나고 3시 네. 50분에 무료 방송 진행하고요. 네.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포트를 가장 안정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지까지 준비해 놨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에도 이런 내용들 꼼꼼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조범수 혹은 오늘 3시 50분 유튜브에 조범수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그리고 한 번에 확인해 봤습니다. 조범수의 주도주 투자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